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운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월 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 1213원까지 올라가고 국내 금융시장 코스피, 코스닥 포인트는 2000선이 깨지고 1950선까지 내려앉고 코스닥 포인트는 580선까지 폭락하는 등 두 지수와 환율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과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일본과는 정반대로 내수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일본과의 문제가 두 나라의 감정 대립을 넘어서 경제, 안보 문제로 연결돼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을 향한 강경 대응과 일본 경제에 더 큰 타격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현실은 파악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외교 방식은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원화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불안한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반영돼 종합적인 결과라는 것은 정치 시사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문재인과 저쪽 인간들이 지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위험한 길이라고.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숫자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고집이 정말 강하다 못해 도저히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문재인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북한 문제까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는 정보 교류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일본 교토통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에 계속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아베에게 미국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 이해해달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보도된 교토통신 내용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난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미북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해온 아베에게 미국 입장에 동조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이 일주일 동안 3차례나 진행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통제가 잘 돼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이전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와 교류하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단거리 도발 면제부를 발부해준 격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문제로 연결시켜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미국 정부와 북한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나가자는 정상적인 동맹국의 입장인가요? 일본과의 문제는 양국이 잘 해결하라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며 중재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대응 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5일 문재인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과 관련한 입장으로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말하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 규제 등 신뢰가 결연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말하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말하며 또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 주장하고 협정 체결 이후 26건과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발언도 함께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우회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안보 문제와 여러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국방부 장관 입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일실당 사케 논란으로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어떤가요? 민주당 이해찬은 5일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일본의 비정상적 경제 침략으로 시작된 난국은 해결이 매우 어려워 보이고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를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지만 목표는 우리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과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흔드는데 역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해찬은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으로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해찬보다 더 어이없는 발언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당 소속 최고위원 서른입니다. 이날 서른은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정부는 당장 지소미아를 파기하길 주문한다 말하면서 일본의 패점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에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범국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주장하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일본의 경제 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강행하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이 협력할 경우 일본에 맞서는 과정에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민주당 인간들은 파기 날짜까지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일본에 대응하자는 상식밖에 헛소리까지 합니다. 언제부터 이 인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순수한 국민들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시아 전문가이자 변호사 고동찬 변호사는 지난 25일 미국 뉴저지에서 진행된 강연의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적이라 표현하며 한국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문재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날 강연회는 재미구국재단 주최로 무너진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고등찬 변호사는 이날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악한 적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표현하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인 변희재 명예훼손 유죄 사건을 함께 언급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졸속으로 탄핵 속출됐고 교묘한 사법 조작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후에 억울하게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고등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그는 언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 주장하고 미디어워치 사건과 당사자들은 탄핵의 도화선이 돼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보도가 무죄라고 하며 탄핵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변희재 일행은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정치범이라고 말하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방송사들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을 지지하고 보수를 탄압, 압박하고 기소하는 등 공포의 통치 시대가 왔다고 말하며 문재인의 말과 행동은 친북, 친중, 반미다 표현하고 한마디로 문재인은 한국의 위험한 존재이며 대한민국을 보존하려면 문재인은 없어져야 한다.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민주주의 투사라는 호칭과는 거리가 멀게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유엔은 한국에 인권 특별조사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고등찬 변호사의 발언은 매우 설득력 있고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탄압하려 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인 유튜브까지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미국